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등기를 볼 텐데요. 전 시간에 가등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좀 약간 임시적이다. 아니면 반대가 뭘까요? 가등기의 그런 반대가? 본등기라고도 하고, 종국등기라고도 합니다. 즉 일반적인 등기는 본등기, 종국등기인데 이 본등기, 종국등기는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가등기는 말 그대로 가등기입니다. 임시적이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만으로 어떤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제 깔고 한번 이 케이스를 봅시다. 가등기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 갑과 을은 A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A 부동산 시가가 100억이랍니다. 100억. 비싼 부동산이죠. 근데 A 부동산 이전 절차도 복잡하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전 등기를 하기로 이 갑과 을이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매수인, 이 사람이 매수인 을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이 매수인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채권이 나오잖아요. 채권이.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도인과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했답니다. 가등기를 신청했어요.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교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 계약금 일반적으로 해약금이 되는데 해약금 하지 않기로 별도의 약정을 맺었답니다. 그죠? 해약금 약정이 안 되는 거죠. 해약금이. 그런데 그 후에 갑은 병에게, 즉 매도인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새로운 병에게 A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갑과 병 사이, 새롭게 나타난 병과의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가? 그리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취득합니다. 매매 계약도 유효해요. 네, 2번 볼까요? 1년 후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하여 본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그 법률 효과는 어떠한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가등기는 이 등기 자체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갑구에 이 A 부동산에 대한 갑구에 대한 등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순위 번호, 등기 목록 쭉 나오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랍니다. 매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갑이에요. 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번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소유 보존을 했어요. 갑한테 넘겨준 사람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위번호를 그냥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순서에 쭉 보면 그 다음에 한 게 을이 매매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뭘 했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죠? 을이 너무 큰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뭐 을이 돈이 없었던지 해가지고 1년 후에 넘겨받기를 하면서 소유권을 바로 취득한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1년 후에 할 거라는 임시적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나중에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런데 누구한테 팔았죠? 소유권 이전을 했죠.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 병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 매매겠죠. 매매 하면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했다고 현재 을이 단순히 채권자일 뿐이잖아요. 채권자. 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래서 현재 소유권자인 갑이 소유를 넘겨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계약이 유효한가?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등기의 이제 효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1년 뒤에 이 을이 돈이 생겼고 뭐 어떤 절차 같은 것도 다 이제 처리했어요. 해가지고 갑한테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가등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1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가등기 해줬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본등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3번 순위번호 3번 여기에 소유권, 이거는 이전이죠.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을이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이전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뭐 유주한 다음에 소유자 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순위에서 앞서죠. 3번 이제 현재 을이 현재 병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앞서죠, 순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자였던 사람이, 이 을이 채권자였죠.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었을 뿐인데 이 채권자였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던 병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4번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이렇게 법원에서 말소를 시켜줘요. 이렇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취득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등기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서대로 보면 여기 이렇게 2번은 있었던 상태죠. 상태인데 이게 이제 먼저 딱 됐죠. 그죠? 이게 먼저 됐어요. 근데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어요. 판 다음에 가등기권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순서가 1, 2, 3으로 진행된 겁니다. 진행이 됐더니 결국에는 이것은 딱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렇게. 다 말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등기에 의의하면서 어떤 글을 쓸까 하다가 이걸 쓰는 게 좋겠다. 채권자가, 즉 을,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등기.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밑에 다 있는데 그냥 이걸로 기억해서 채권자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임시적으로 해두는 등기구나. 이렇게 가등기를, 의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봅시다. 이거는 뭐 설명했다고 보고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을이 채권자죠? 을은 매수인이었습니다. 매수인은 채권자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죠. 갑에 대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을 목적으로 하죠. 가등기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채권적 청구권이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거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 뭐죠? 물권자가 하는 청구권이죠. 물권자가 물권의 회복을 위해서. 본래 그 사람이 본래 물권자 맞아요. 근데 그 물권자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가등기 자체가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물권보다 더 우선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권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덧붙여 놨어요. 우선적 효력이 없는 채권을,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물권, 현재 병한테 소유권이 가버렸죠. 그 물권에 우선토록 하기 위한 등기가 가등기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
아시겠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헷갈려요. 이걸 채권적 청구권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왜 또 갑자기 물권 변동? 그쵸?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매매를 해가지고 채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그 채권적 청구권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죠? 물권적 청구권은 주로 물권자가 물권을 회복하기 위한, 본래 물권자였기 때문에 물권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이고, 이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출이 됐어요. 이런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볼까요? 이것은 그냥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채권 강론 끝나고 어떤 개별 법률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운다 이 소리를 그냥 써놨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게 나와요. 본등기 전의 효력. 지금 무슨 얘기죠? 본등기 전의 효력. 현재 을이 가등기만 해둔 상태예요. 본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즉 가등기권을 행사를 안 해가지고 가등기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등기는 가등기만 돼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얘는 그냥 순위 보전을 하는 거예요. 순위 보전. 순위 보전을 하지 추정력도 없지. 추정력 배웠잖아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 추정력도 없지. 현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도 그걸 저지할 힘도 없지. 그러니까 처분 제한의 효과도 없죠.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가 있다고 처분을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처분 제한 효과도 없지. 추정력도 없지. 그리고 권리 변동도 없죠. 그냥 순위만 보전하지 권리 변동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가등기를 했을 때 권리 변동은 가등기권을 행사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순위만 3번이지 이 가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죠? 가등기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 됐을 때 그때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상태는 순위 보존의 효과만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봅시다.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들어가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 이걸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까지 됐어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 방금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지 효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아까 전 시간에 중복 등기 배웠잖아요. 중복 등기를 하면 그 중복 등기 하나를 없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등기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중복된 등기를 없애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네가 등기를 먼저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중복 등기에 대해서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2번 봅시다. 2번 판례. 가등기의 순위 보전이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은 그죠?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쓰죠. 물권 변동의 청구권입니다. 이게 지금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죠. 물권 변동의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공시 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과 방금 사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을이 매매를 했죠.
매매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을이 좀 마음이 변했는지 아우 나는 이거 이 A 부동산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채권이죠. 채권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병한테 이 채권을 양도를 합니다. 이때 양도는 갑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나요? 그지? 안 되죠. 그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 점유취득시효 얘기를 하면서 이 경우에는 채권 양도할 때 승낙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매수인이 바뀌어버리면 이 을이랑 병이랑 어떤 그 재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병이 가난한 사람이면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갑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를 통해서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를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양도를 하더라도 통지만으로 안 되고, 을이 통지만으로 안 되고 이 갑이 승낙을 해줘야 합니다. 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이 채권을 양도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 소리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권인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이죠. 성질상 양도할 수 있죠. 양도가 됩니다. 양도가 되고 또 공시도 돼 있죠. 공시라는 게 뭐죠? 등기죠, 등기.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이 을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전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부기등기. 갑자기 부기등기. 그래, 들어는 봤는데 이 부기등기? 이게 뭐지? 여기서 그러면 이걸 보면서 똑같이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을이 팔았어요. 이번엔 정이라고 합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정은 가등기권 자체를 이전을 받죠. 그래서 가등기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등기를 이전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가 되겠죠, 등기권인은. 그죠? 그래서 이 순위를 똑같이 유지를 하려면 4번으로 쓰는 게 아니라 3-1 이렇게 씁니다. 3-1.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정은 이 을의 3번 순위를 3-1번이라는 이게 부기등기인데, 부기등기 형식을 통해서 똑같이 순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기등기는 순위가 주등기 순위와 동일해요. 3-1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3-1번의 순위가 3번이라는 얘기예요. 3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4번 해가지고 소유자였던 갑이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병이라고 해봅시다. 아까처럼. 그러면 정이 우선할까요? 병이 우선할까요? 이 경우에도 정이 우선합니다. 아시겠나요? 이 사람은 3-1번이고 이것은 4번이잖아요. 근데 3-1번의 순위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해요. 이게 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등기법에. 그래서 순위가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권으로 돼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청구권이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시까지 되어 있죠.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격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대요. 무슨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이 행사를 안 했나, 이 채권 행사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답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바로 무효가 돼요. 무효. 채권이 소멸되면 이 채권이 소멸되면 가등기도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래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예를 을이 가등기권자인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를 안 했어요. 10년 동안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소멸이 됐어요. 가등기권이. 그런데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누구죠? 병이죠, 병. 이 병은 이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도 소유권자긴 하지만 이 가등기권 때문에 불안했어요. 아, 이 가등기 행사하면 내가 소유권을 뺏길 텐데. 불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가등기 자체가 소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완전하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이 가등기 쓸데없이 지금 등기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 제3자 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나 소유권자인데 이 가등기가 괜히 쓸데없이 남아있어. 내 소유권에 좀 방해가 되네. 다른 사람이 딱 등기를 보면 이게 가등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가등기권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말소 청구권의 법정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줄친구만 한번 다시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죠. 병이 행사하는 게. 그죠? 그래서 병이 가등기권자, 즉 을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를 주장하여 그 등기, 가등기권을 말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다 봤고요. 이제 좀 지엽적인 거 한번 봅시다. 이거 볼까요? 예, 이건 당연한 얘기네요. 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 명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아까 같은 경우에 갑이죠, 갑. 등기 명의인이 이렇게 갑이고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기 명의인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등기권자는 이를 저지할 어떠한 권한도 없죠. 채권자일 뿐이니까. 따라서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즉 케이스에서는 병이죠.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봤고요. 두 번째 볼까요? 다만 가등기가 본등기 전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본등기 전에 효력이 없죠. 하지만 가등기 자체 이전은 가능하다고 했죠.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채권 양도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양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할 수가 있죠. 부기등기 기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다 봤죠? 뭐 얘도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봅시다. 가등기가 본등기 전에 효력이 없더라도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하면서 당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는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이제 그러면 본등기 후의 효력을 봅시다. 본등기를 했어요. 본등기 전에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는데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면 이 순위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를 하면 아까 봤던 그 이렇게 등기표에 보면 그냥 3번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가등기를 바탕으로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어떻게 됐죠?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3번입니다. 3번. 가등기를 3번을 해놨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 시기는 언제죠?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가등기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 때가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왔어요.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건. 그럼 가등기 권리를, 지금 아까 을이 가등기권자잖아요. 가등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가등기 권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갑한테 물건을 산 상태에서 이 사람이 팔았잖아요. 갑이 팔았어요. 이런 거죠. 이제 가등기권자인데 이런 경우에 가등기권자가 누구한테
가등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가등기권은 가등기 의무자가 딱 고정이 돼요. 가등기를 신청할 때도 을이랑 갑이랑 같이 가야 하고, 가등기권을 행사할 때도 을이 갑한테 행사하는 거지 병한테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소유권은 지금 병한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주한테 행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갑과 을로. 그래서 가로 1번 봅시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한 등기, 즉 중간처분 등기. 이게 중간처분 등기라는 게 뭐냐면, 본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병한테 넘어갔죠. 그게 중간처분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병한테 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인 중간처분 등기자, 즉 병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가등기 권리를 신청 같이 했던 사람, 갑한테, 갑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기출이 된 영역이네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번 봅시다. 본등기가 경유됐어요. 가등기 권리를 행사해서 본등기가 경유되면, 아까 중간처분 등기, 병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볼까요, 이거?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다시 오네요. 이 4번 등기가 법원 그 등기소에서 직권 말소를 해줍니다. 양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통해서 그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도 소유자로 돼 있고 이 사람도 소유자로 돼 있죠.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걸 딱 말소를 시켜줍니다. 다시 봅시다. 그래서 직권 말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직권 말소가 된답니다. 근데 양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대요. 이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소유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가등기가 소유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권 가등기 가능해요. 지금 당장 전세권을 취득을 못할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세권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세권 가등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을구에 가겠죠. 을구. 전세권 같은 게 을구에 가죠. 아, 그래. 내가 그러니까 2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했어.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한 거죠. 설정에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3번. 현 소유자가 이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해줬다고 다른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행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하죠? 전세권으로 변합니다. 그죠?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한 다음에 행사를 하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2번 전세권, 3번 저당권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한 물건이에요. 어떤 한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위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지워줬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양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그래서 양립 가능한 경우가 어떤지 설명을 했어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낼까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공시법 같은 데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시법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볼까요? 가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이거 뭘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을이 가등기권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가등기권을 행사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받죠. 그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 현 소유자인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어떤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등기 원인은 뭘까요? 매매 말고 뭐 다른 게 있을 증여일 수도 있고 증여라고 써봅시다. 그럼 증여. 그래서 소유자 을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가등기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나요? 3번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쭉 이렇게 말소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3번 이게 이제 3번 전에 얘는 5번이라고 합시다. 4번이 있어요. 4번이 있습니다. 4번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를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 2번부터 보세요. 제가 얘를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네요.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 격려 이후에 가등기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방금 설명한 거죠. 중간 처분의 등기가 없답니다. 바로 3번, 4번 해가지고 4번이 그냥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을로의 소유권 이전, 중간 처분 등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가등기 격려 이후에 다른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4번이 다른 가압류라고 있어요. 가압류. 이 가압류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이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을이 이 상태대로 고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만약 이게 아까처럼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우위죠. 4번이 더 우위죠. 4번이 5번보다 더 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없애지 말고 이 가등기에 따른 가등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중간 처분 등기가 있으면 이 권리, 가등기를 보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보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처분 등기가 있으면 이걸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가등기 후에 어떤 권리 변동이 있는 그런 상태죠. 이 중간 처분 등기가 있으면 설령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남아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걸 행사할 수 있다. 행사를 하면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좀 어려운데 이것도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시. 차근차근 봅시다. 좀 어려우니까.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되겠죠.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갑자기 또 채권 혼동이라는 게 또 막 팍 튀어나오고 혼동도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합시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을의 부입니다. 부 아버지예요. 근데 이 갑이 1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그러면 이 사람은 갑에 대해서 채무자였잖아요. 채무자.
근데 사망한 순간 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도 승계를 해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위를 승계를 하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자기 본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채권 채무의 혼동이라고 합니다. 본래 채무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사망해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멸. 이게 채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채권의 소멸 사유. 아시겠죠? 이렇게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동일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 이게 혼동이라고 하는데 물권의 혼동이 있고 채권이 혼동이 있고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구분을 해요. 이렇게 혼동. 근데 이 채권의 혼동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고 물권의 혼동은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 채권 채무의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채권이랑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한데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 즉 채권이랑 물권이랑 함께 가졌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혼동은 채권끼리, 물권의 혼동은 물권끼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 바.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딱 쓰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려워요, 이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즉,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까 케이스에서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인데 이 채권이 채권자가 을이 지금 채권자죠. 을이 채권자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대요. 갑자기 이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갖고 있는데 소유자가 됐답니다. 좀 혼동으로 소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가등기권으로서 보존되는 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고 그런데 소유자가 돼버렸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인 물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권인 이 채권이 한 사람한테 딱 귀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이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소멸 사유가 아니니까 남아있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 얘기입니다. 1번은. 그렇죠?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동의 법리는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한편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받았죠. 격려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등기 격려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대요. 중간처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아까 봤던 3번과 4번 해가지고 이것은 가등기권이고 이건 소유권이에요. 중간처분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3번이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 가등기권 행사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처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등기 권자인 을이 가등기 의무자 갑에 대하여 더 이상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그렇죠? 실익이 없잖아요. 실익이 없으니까 그 얘기고요. 2번 다시 봅시다. 그런데 가등기 격려 이후에 다른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중간처분 등기라고 했죠? 중간처분 등기. 중간처분 등기가 있으면 설령 3번 있고 4번 중간처분 등기 여기 있어요. 가압류 등기가 5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같은 사람이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걸 이 3번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중간처분 등기가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여
이게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그래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위가 더 앞서잖아요. 3번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텐데 설명을 이해를 다 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좀 어려운 판례라서 아유 어렵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혼동 얘기를 방금 했는데 혼동은 채권은 채권끼리 물권은 물권끼리 하는 게 원칙적인 거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자가 됐어요. 그럼 채권자가 물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 혼동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혼동의 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볼까요? 그러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 중간 처분자가 없다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채권 가등기권 이행을 구할 수 없겠죠. 가등기권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3번. 그런데 중간 처분자가 있어요.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순위가 더 앞서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권을 살려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등기 청구를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 전체 긴 판례의 그냥 결론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벗어날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하니까, 이해를 해야지, 이걸 그냥 막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 맞출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운이 좋아서 맞출 수 있겠죠. 비슷한 거 나왔다 이렇게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해야지, 불안한 게 훨씬 떨어져요. 이해를 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봅시다. 이제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쭉 나와요. 우리 시험이 부동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산 물권 변동 뭐 시험 보니까 그 기출문제 보니까 거의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뒤에 보는 임목 그다음에 명인 방법 이것도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한참 옛날 전에 시험 문제를 보면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교과서에 다른 교과서도 다 실려있고 하는 거니까 간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제 봅시다. 동산 물권 변동. 이제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근데 부동산일 때는 그럼 부동산을 한번 기억을 해봐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 플러스 성립 요건주의니까 공시 방법인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에 뭐 등기가 돼 있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등기 안 됩니다. 동산은 등기가 돼 있는 것들도 있지만 뭐 자동차 이건 이런 대상이에요. 등록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동산은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시계가 있다. 시계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팔았다. 그러면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인도를 받는 게 원칙적인 거죠. 그래서 이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등기가 아니라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라는 겁니다. 인도. 아시겠나요? 이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러면 이 인도의 방식이 우리가 이제 민법 조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인도를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입니다. 1번 보면 이 현재 소유자가 갑인데 시계라고 합시다. 시계. 을이 샀어요. 시계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겠죠. 가장 일반적인 인도 이걸 이름이 현실의 인도라고 합니다. 현실의 인도. 뭐 뻔한 얘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이제부터는 뻔하진 않아요. 이 을이 시계를 임차를 했어요.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인인데 그 시계를 빌려서 사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임차 중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현실의 인도를,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니까 지금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지금 매수를 통해서. 근데 점유를 하고 있죠,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도 현실의 인도는 아닌데 이걸 간이 쉬운 인도구나.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점유 중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매수했을 때. 아시겠죠? 2번 했습니다. 3번 볼까요? 3번.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제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예요, 소유자.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이 사람입니다.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번엔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갑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보면 그러면 이게 현실의 인도지. 갑한테 물건을 줘야지. 1번이랑 똑같잖아요. 이게 사람 순서만 바뀌었지. 그래서 이렇게 무슨 현실의 인도입니다. 이게 을이 갑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현실의 인도죠. 근데 그게 아니고 팔았는데 그냥 팔았는데 소유권을 너한테 소유자가 네가 새로 돼. 하지만 내가 계속 이걸 임차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점유를 계속 하고 싶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팔긴 팔았는데 점유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인도를 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죠? 인도를 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인도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점유 계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현재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이 소유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하는 점유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하는 점유로 점유의 어떤 형태가 바뀌었죠. 소유자였던 점유, 임차인으로 점유. 그래서 이 점유가 바뀌었다. 점유 계정, 이 소리입니다. 점유가 바뀌었다. 점유의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점유 계정을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런 상황? 그래, 점유 계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그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네? 근데 그 점유는, 제일 처음에는 소유권자 점유였는데, 이제 임차권자 점유가 됐네? 점유 계정이구나, 그게. 점유가 형태가 바뀌었으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짜가지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인도의 형식을 인정해 주는구나. 인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임대차라는 게 점유 매개 관계인데, 이런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인도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점유 파트에 나오게 이 사람이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거예요. 점유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간접 점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건 4번입니다. 4번. 마지막 4번.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이 병이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뭘 갖고 있죠?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죠.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딴 사람한테 빌려준 상태예요. 근데 을한테 그걸 팔았어요. 을은 현실적으로 점유를 못 받긴 하죠. 점유는 이 사람한테 계속 갖고 있다니까요. 이 임대차가 유효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이 목적물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을이. 그래서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갑의 권리를 양도한다. 이 양도를 인도로 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인도 방식을 인정하자. 그렇게 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난 이제 지금 병한테 목적물 반환권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난 소유권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 내가 이제 소유권자가 됐어. 하는 상태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점유계정 경우에도 그래, 내가 목적물은 못 받았지만 이 간접점유 형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게 되는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산 물권 변동의 전부예요. 전부. 이게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너무 안 나와서 시간이 좀 아깝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5절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또 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어디 설명했죠? 이 임목등기와 명의방법 어디서 설명했죠?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 일물일권주의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죠? 일물일권주의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임목등기는 뭐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수목이 있는데 이 수목이 비싸요. 그런 경우에 이 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랑 일체인데, 본래는 일체라고 그랬죠? 일체인데 얘를 떼어내 버리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떼어내 가지고 이것은 임목법에 대한 절차를 봐가지고 임목 등기를 하면 별개의 거래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에 따라서 토지가 갑소유고 이 임목만 을소유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임목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임목 등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이거 설명한 거 전부예요. 근데 한번 이건 좀 볼까요? 임목이란 임목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임목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게 되면 별개 부동산이 됩니다.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인 방법이 뭐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임목법은 뭐 절차도 좀 까다롭고 임목 대상이 되는 어떤 수목이나 이런 게 좀 한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더 쉬운데, 쉬운 방법, 명인. 밝게 알린다라고 했죠. 남들한테 다 알린다. 뭘 알리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수목이 있어요. 수목이 있는데, 이 수목이 누구 소유자인지 팻말을 만들어요. 팻말을. 명인 방법은 팻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팻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팻말에 이 지금 수목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갑이 아니고 내 거야. 내가 벌목을 위해서 이걸 샀어. 이 소유자가 나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류 과실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가 막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사과에 대해서 내가 이 사과만 사야지. 내가 이 사과를 한마디로 밭대기 한다고 하잖아요. 밭 전부를 이 사과를 내가 사겠어. 그렇다고 밭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 소유자가 나다 하는 것을 팻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인 방법이. 그래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류 과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이 공시 가능한 물건은 뭐죠? 소유권만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임목 같은 경우는 소유권 저당권이라고 했죠. 근데 명인 방법은 소유권에 한한합니다. 그리고 이 명인 방법이 이 팻말에 뭐가 써 있어야냐면 누가 소유자인지 써 있어야 돼요. 소유자인지 안 써 있으면 명의 방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이렇게 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출제가 100%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이런 것은 꼬아서 내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표시가 계속적. 팻말을 붙이면 계속적인 거죠. 그리고 범위가 특정. 이 숲에 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이 팻말을 그 경계에다가 탁탁 여러 군데 해놓다거나, 아니면 이 팻말에다가 현재 이 명인 방법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아니면 울타리를 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있어야지 명인 방법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도 단순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인삼이겠지, 인삼. 그래서 2인3의 물권 변동의 유효권이 공시 방법은 적용의 유죄만을 부족하고,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 명의 방법입니다. 편말이죠.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족하다 이겁니다. 2번 봅시다. 임야의 수개소에 입상금지 소유자 아무개, 소유자가 나타나요. 이게 표기를 붙였다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충분하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포인트, 3번 같은 뭐가 포인트냐면 그 명인 방법에 소유자가 명인 방법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 집행물을 부여받아 집달관이 했습니다.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 부분에 지상 임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 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했나 봐요. 그래서 팻말을 세웠다면 이런 경우에도 명인방법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 볼까요?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 예, 소유자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표피에 흰 페인트 칠하고 편의상 그 위에 그냥 번호만 1년 번호를 붙였대요. 소유자는 안 써있죠? 지금 안 써있다는 얘기예요. 명인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나머지 물건 소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